준선하고 있고 타원은 준초점 두 개가 섞여 있으면 한 개씩 한 개씩 쓰는 거야. 그냥 이 307이랑 14 중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307을 해야 되나요? 14를 해야 되나요? 네? 7? 둘 다? 아, 네. 7? 7은 분수함수네, 분수함수. 분수함수도 정근선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근선이 뭐냐? 얘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y 정근선이 y는 0.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에 이 포물선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가 y제곱은 4 p x니까 원점에서 이렇게 이제 4분의 a만큼 a는 양수겠죠? 4분의 a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생겼대. 그럼 준선이 이쪽 반대편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F를 지나는 원위의 점. 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P가 이 초점까지 거리하고 준선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준선까지 거리하고 똑같은 게 포물선의 성질이지. 그래가지고 요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PQ의 길이의 최소값이 1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1이면 다 1보다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쪽 준선하고 저쪽 정근선하고 그러지 않는가? 네. 분산수 벌써 까먹었어? 그렇게 하는데. 응. 그렇게 하면 돼. 왜?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양수 A의 최대값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1이잖아 1. 그럼 여기가 4분의 A고 그지? 그럼 4분의 A 더하기 1이 2분의 7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10. 그 다음에 314는 그러니까 정근선 있는 애들은 정근선을 해놓긴 두 초점이 10,0 마이너스 10,0이고 장축의 길이가 12인 타원이 있다. 그래서 뭐 타원을 대충 또 그려놓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1이야 1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고 이거 10,0이고 이거 0이고 여기 6인가봐. 그래가지고요 F가 초점이고 직선 x는 마이너스 k가 준선인 포물선이 그럼 이제 포물선이 뭐 이렇게 생겼대. 그럼 여기가 이제 초점이니까 준선은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x는 마이너스 k가 준선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너무 멀리 그렸는데 요 길이가 똑같고 포물선에서는 그다음에 타원에서는 요거하고 두 개 더한 게 장축의 길이 12래 12. 그러면 얘를 t라고 두면 얘를 t라고 여기가 12 마이너스 t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인 거네. 뭘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코사인 f 프라임 fp
유각이네. 요거 이제 코사인 세타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8분의 7이라고 알려준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C. 그 다음에 FP에서 Q는 어디 있는데? 아, 요즘이 Q구나. 그래서 FP에서 FP에서 F 프라임 Q를 뺀 게 뭐야? F 프라임 Q? 일단 뭐 그림을 그려도 여기가 F 프라임이지. 그래서 이제 FP에서 F 프라임 Q를 뺀 게 뭐랑 똑같냐면 PQ에서 PQ도 T네. PQ에서 F 프라임 뺀 거랑 똑같다. EC랑 똑같다. 여기가 EC네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래서 C랑 K의 값을 구하여라. 왜 그림을 잘못 그렸나? 왜 평행하게 보이지? 아, 그렇죠. 평행하죠. 잠깐만. 얘랑은 평행한데 얘네 둘은 평행하다는 보장은 있니?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요 길이는 지금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C에서 요거 뺀 거니까 여기가 K 마이너스 C고, 그 다음에 얘가 세타고, 잠깐만, 여기가 T고 여기가 T고, 네? EC 가서 이렇게 옮긴 거고, 얘 K 마이 요 길이랑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똑같죠. 그런다고 평행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냐? 세타 있잖아요. 네. 저기가 아니라 한데요? F 프라임 P라고 돼 있어요. F 프라임에 F P 아니에요? 여기까지 맞는 거 같은데. 잘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건들은 다 썼으니까 뭐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그래야 되잖아. 네? 왜 맞죠? 응? 어떤 거랑 어떤 거랑? 이삼각형하고. 아, 그렇네. 이 길이랑 똑같고 이 길이랑 똑같고 얘가 공통이니까 SSS네. 그지? 그러면 요각이 세타가 되는 거니까 요각이 이제 세타가 되는 거네요. 평행하니까. 그지? 동의각, 억각 뭐 이런 거 쓰면 되잖아.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니까 여기에서 쓰면 되지, 직각에서. 그럼 이게 20분의 K-C가 8분의 7 하나, 그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하나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8분의 7이 2T, 그죠? 아니 그냥 여기를 내려버릴까? 내려버리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내리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8분의 7t죠. 그러면 요만큼이 2c 빼기 8분의 7t에다가 요 길이 k 빼기 c를 더한 게 t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c 더하기 k가
8분의 15t가 되는 거죠.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으면 똑같네? T랑 C가 같아요. 어디서요? 계산 안 해봐도 바로 알아. 저 이름이 어디가 있는 거야? 뭐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계산 안 해보고 알아? 그러니까 쟤랑 쓰는 거 말고 응. 저기 평행 사변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 아 이게 얘가 네네네 이 C가 T네요. 됐나요? 그럼 요거 세 개니까 K, C, T 이렇게 세 개 나오는 거니까 연립을 하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저기 어디야?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오시면 됩니다. 저기 접선이랑 그런 것까지 싹 해서 마무리를 지어오시고 기하 앞부분은 그 문제보다 설명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 2차 곡선까지를 한줄 동안 잘 정리를 해. 이제 근데 원래는 벡터를 해야 되는데 그 벡터가 뭐 조절인가 조진인가 그거 볼 때 나오는 거라며. 그래서 일단은 공도를 먼저 하고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이쪽에서는 주로 그 벡터가 빠지기 때문에 순수 공간 도형, 그러니까 순수 도형 위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벡터가 들어가면 해석적으로 조금 풀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진짜 순수하게 도형적인 거 이용해서 이제 풀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앞에서 이런 거 몇 개 봅시다. 일단은 우리 이제 그 차원이라는 거 지금부터 한 3, 40분 떠드는 거는 그냥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 문제 풀 때 막 필요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차원을 이제 정의를 하면 이제 점부터 시작합니다. 점은 0차원이에요. 0차원. 왜 점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점은 점이다, 이게 점의 정의예요. 점은 정의하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점은 무정의 요소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정의 않고 그냥 쓰는 거. 그래서 차원을 높이는 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시간을 추가를 시키면 차원이 하나씩 올라가는데, 우리 선의 정의가 뭐냐면 점이 움직인 자치거든. 그러니까 점이 움직인 흔적이 이제 선의 정의야. 그러니까 이 점이 이렇게 움직였대.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기 전의 점이고 움직인 이후의 점인데, 요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이 이 움직임을 다 정지시킨 것처럼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선이 되는 거고, 얘가 1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선이 움직이면 이제 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선이 이렇게 또 움직이면은 움직이기 전에 선, 움직인 이후의 선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가 이렇게 쭉 채워지니까 이제 이 부분이 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면이 2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가 아니라 이 선분의 길이에다가 이 무게중심, 이 선분의 무게중심이 이만큼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 이 A에다가 이 움직인 거리가 B니까 A 곱하기 B, 요게 이제 넓이라고 생각을 했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면이 움직이면 이제 3차원 공간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움직이기 전의 면이고 얘가 이제 움직인 이후의 면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사이사이가 다 채워지면서 요 안에 면과 면 사이의 공간을 이제 3차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차원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4차원은 어떻게 정의를 하는데, 해나간 방식대로 이제 똑같이 보면 얘가 움직이기 전에 3차원 공간이고
얘가 움직인 이후에 3차원 공간이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4차원이에요. 4차원. 정육면체를 이렇게 옮겼을 때 나오는 거를 4차원에서는 초입방체 뭐 이렇게 이름도 존재하니까 이런 식으로 차원을 높여 나가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랑 똑같죠. 이거를 그쪽에서만 보면 2차원인데, 그지?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3차원으로 보이는 거지, 그지? 근데 내가 이거 빡 이러면 한 번에 동시에 보이지? 이러면 4차원인 거야. 동시에 보이죠, 동시에 움직임이.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자 점의 개수는 이제 각각의 이제 개수를 하나 볼게. 점의 개수가 한 개죠. 얘는 그럼 몇 개야? 움직이기 전에 점, 움직인 이후에 점 하니까 이제 두 개로 늘어나는 거지. 얘는 움직이기 전에 점이 두 개 있으니까 움직인 이후에 점이 두 개 있어서 점의 개수는 계속 두 배씩 이렇게 이제 늘어나가게 되는 거죠. 쭉 가면 이게 n승이 되겠지. 점의 개수는 두 배씩, 움직이기 전에 거, 움직인 이후에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선의 개수는 한 개 되는 거죠, 한 개. 내가 지금 이거 서울대 특기자 문제 하고 있는 거야. 특기자 면접 문제가 이거였어.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낼 수 있어. 왜냐면 니네가 확률도 들어가고 기하도 들어가잖아. 얘가 이항 정리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가는 이게 초반부터 나가는 규칙을 보지 않으면 뒤에 거를 한 번에 찾기가 힘들어. 선이 한 개가 된 거지. 이 점이 움직이는 흔적이 선의 점이야.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선이 움직이기 전에 선, 움직인 이후에 선 되는 거니까 이제 두 개가 되는 거고, 점이 움직이는 흔적이 선이 된다고 했잖아. 이 점이 움직여서 이 선이 되고 이 점이 움직여서 이 선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선이 네 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은 이쪽에서는 면이 없고 이쪽에서 선이 움직여서 처음으로 이제 선이 움직인 자체가 이제 면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면이 하나가 나온 거지. 자, 그럼 이쪽에서는 자 점은 했고, 그럼 이제 선이 원래 선이 4개였어, 그지? 이 4개가 움직이기 전에 선, 움직인 이후에 선이니까 2배로 8개가 되는 거고, 요 점점점점 이 4개가 움직여서 선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12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면은 그 전에 선이 움직여서 면이 되는 거니까 4개가 되는 거고, 그 전에 면이 움직이기 전에 면, 움직인 이후에 면이니까 이렇게 해서 6개가 돼서 6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 공간이 하나 처음 또 생기는 게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앞에 규칙을. 그럼 이제 그 전에 선이 몇 개 있었어? 12개 있었으니까 움직이기 전에 선, 움직인 이후에 선이니까 24개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전에 점이 움직여서 선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움직인 게 이렇게 선, 얘가 움직인 게 이렇게 선. 그러니까 8개가 돼서 이 초입방체에서 선의 개수가 32개래, 32개. 자, 그럼 이제 면은 그 전에 선이 움직여서 면이 되는 거니까 12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 전에 면, 움직인 이후에 면이니까 얘가 12개가 되는 거라서 얘는 면이 24개가 있대. 어떻게 생긴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24개가 있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은 그 전에 면이 움직여서 3차원 공간이 되는 거니까 6개가 있고, 그 전에 이제 공간이 움직이기 전에 공간, 움직인 이후의 공간이니까 8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인 요 사이 부분, 요 부분이 4차원 요소가 한 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 개수들을 잘 보시면 1, 2, 1, 4, 4, 1, 그지? 8, 12, 6, 1, 뭐 이런 식으로 16, 32, 24, 8,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이 개수들이 뭐랑 연관이 있냐면 이네 두 개가 왜 연관이 있는지는 증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똑같더라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항정리에서 우리가 x 더하기 2의 이제 n승을 n에다가 이제 하나씩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n이 0이면 1이죠. 이항정리까지는 폈지. 그럼 n이 1이면 2, 1 얘를 이제 2 더하기 x라고 하나 뭐 x 더하기 2라고 하나 똑같으니까 그치? 개수만 쓰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4, 4, 1 그치?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3 집어넣으면 8 세제곱 공식이 뭐지? 하여튼 제가 되지. 내 제곱 넣으면 얘가 되지. 이런 식으로 쟤네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이 이항계수하고 1대1로 점선면 뭐 이런 거의 개수가 1대1 대응이 된다. 그죠? 실제 나왔을 때 맞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뭐 이 내용을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라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차원을 올려나가는 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중등부에서 고등부 이런 거 할 때 면접이랑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문제를 가르치긴 하는데 그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차원을 높이는 방법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쪽에서는 예를 할 거지. 예를 그치? 우리는 주로 이제 3차원을 할 거니까 3차원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3차원은 여기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직육면체를 기본으로 이제 기본 구조로 가져갈 거다. 뭐 이런 얘기거든. 직육면체를 기본 구조로 가져갈 건데 그리고 뭐 나중에 보면 막 얘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잘려진 모양들이 나올 거야. 잘려진 모양들이 그거를 원래 직육면체에서 잘라서 만들어서 보시면 그 이제 뭐 관계라든가 선과 선이라든가 면과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막 나중에 막 뭐가 있지? 뭐 이렇게 막 생긴 게 뭐를 막 잘랐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럼 이 상태에서는 쳐다보기가 힘든데 얘는 이제 삼각기둥을 이렇게 이제 자른 거잖아, 그지? 삼각기둥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얘를 어떻게 잘라야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그 관계가 이제 이렇게 잘 보인다고. 그래서 몇몇 개 그림을 이제 기억을 해둘 건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서는 정사면체하고 뭐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정팔면체 정도까지 나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사면체 만드는 그림을 하나 잡으시면 정육면체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정사면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면 이 대각선들을 이렇게 쭉 이으시면 그죠? 요 모서리 길이들이 다 똑같지? 면이 4개고 그러니까 이게 정사면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요 그림은 뭐 좌표 이런 거 잡을 때 조금 편한 그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 이런 거 보실 때는 우리 이제 정사각뿔 이게 이제 피라미드 같은 거니까 정사각뿔을 이렇게 이제 2개를 붙여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요 사이를 내가 이렇게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요 길이는 지금 다 똑같지? 그럼 요 길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요 길이도 똑같죠. 그래서 이게 정사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사각뿔 2개에다가 사이에다가 정사면체를 딱 끼워 넣으면 뭐 본드만 붙이면 잘 붙는 거지. 뭐 미끄럽게 싹 들어갈 거니까. 그지? 근데
요런 그림이 그러면 정사면체에서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냐? 수직인 게 바로 보이잖아. 수직 관계. 뭐 이제 이런 관계들을 봐야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한 개씩 볼게. 저기 이제 우리가 뭐 평면을 이제 이쪽에서는 면이 하나만 있는 거는 2차원이고 얘는 면이 2개 이상 있으니까 일단 면을 결정하는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평면을 결정을 하는 게 한 평면을 결정을 하자라고 하면 자, 우리 이제 맨 처음에 직선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 이제 면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면이 나오냐면 삼각형부터 만들어졌어. 삼각형부터.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연결하면 직선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이러면 이제 하나의 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직선하고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그 다음에 만나는 두 직선.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요 네 가지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이래. 예. 이런 거는 물어보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나왔을 때 얘네 둘이 하나의 평면 위에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 이제 판단하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는 게 이렇게 네 가지야. 그래서 이제 위치 관계를 놓고 보시면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일단 이제 뭐 선과 선, 선과 면, 면과 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놓을 건데 선하고 선 사이의 관계는 한 평면에서 하고 이제 공간에서 하고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하시면 평면에서는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얘하고 다른 직선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만나죠. 얘도 만나고 얘는 평행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평행하거나 만나거나 얘도 있을 수 있죠 평면에서는. 그럼 일치. 그래서 이제 얘는 평행, 한 평면에서는 일치. 왜 직선 할 때 하시잖아. 뭐 기울기가 똑같고 y절편 다르다. 기울기가 똑같고 y절편도 똑같다. 그 다음에 만난다. 예. 한 평면이 이렇고 공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공간은 이제 직육면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하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만나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얘 이렇게 세 개는 평행하죠. 그럼 이제 남은 애들이 누구 남았냐면 얘 남고 얘 남고 얘 남고 얘 남고, 그지? 이 네 개가 우리 이제 꼬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공간에서는 평행하다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꼬인 위치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또 다른 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평면하고 다른 차이점이 얘는 일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일치가 없네요. 왜 없지? 그게 우리 이제 그 수학은 답이 하나만 나와야 돼.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면에서는 두 개가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니네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 개밖에 안 보이잖아, 그지? 뒤가 안 보이지, 분필밖에 안 보이지, 나도 안 보이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공간에서는 얘가 이렇게 돼 있어도 그쪽에서 보면 한 개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다른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평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에서는 얘가 일치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멀리 이렇게 봤을 때는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방향에서 봤을 때는 평행할 수도 있으니까 공간에서는 일치 자체를 정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이제 평면하고 공간의 둘의 이제 차이점이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선과 선을 했으니까 면과 면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면과 면은 마찬가지로 다 직육면체를 기본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생각할 때 편해. 그러니까 내가 공도를 제일 못해.
기하를 제일 못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공간 도형을 제일 못하는데, 보면 하긴 못하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막 고민을 하다가 그 막 기하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태어나서부터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선을 잘 그으래. 무슨 개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나 혼자 스스로 막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근데 나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하를 잘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별로 해줄 말이 없더라고. 나는 그래서 해주는 말이 삼색 볼펜을 써. 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게 색깔을 다른 걸로 이렇게 해봐야 이게 눈에 잘 보이니까. 도형은 잘 보이는 순간 끝나는 거고 안 보이면 빙빙 도는 거라서 근데 이제 3차원 같은 경우는 직육면체를 기반으로 잘라보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면 조금 이제 관계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는 사람도 있고 훈련을 통해서는 한 12 정도까지는 이제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 훈련하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얘를 이렇게 매지가이 합시다. 매지가이. 얘를 이렇게 잘 봐봐. 얘를 앞으로 당겨서 봐봐. 이게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게. 그 다음에 이제 넣어봐. 저 뒤로 갈 수 있게. 왔다 갔다 해봐 이제. 보여? 가만히 있는데 막. 보여? 이게 제일 1단계. 완전 1단계. 얘가 앞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보고 뒤로 들어가 있다고 보고 나와 있다고 해서 보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면 그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 소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자기 남자애들은 왼손을 여자애들은 오른손을 보면 두 번째 손가락이 검지고 네 번째 손가락이 약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 우리 엄마가 공간 감각은 엄마가 주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엄마가 줬는데 못하면 자기 탓이고 엄마가 안 줘서 못하면 엄마 탓이야. 이게 남자는 왼손이고 여자는 오른손인데 이 약지가 검지보다 긴 사람들이 있어. 짧은 사람도 있고 똑같은 사람도 있거든.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돼. 나는 더 긴데? 막 이렇게. 얘가 긴 게 엄마가 공간 감각을 준 거야. 이게 짧은 사람은 엄마가 안 준 거야. 여자는 오른손을 보셔야. 상대적으로 더 긴 사람들은 엄마가 더 많이 준 거야. 그 약지하고 검지. 그런다고 막 자원 뽑으면 안 되고 그냥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그 정도가 이렇게 사실은 근데 동등해도 수능 정도는 이제 뭐 훈련을 통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이제 할 때가 이제 부딪히는 거지. 이제 기본 4면체, 6면체 8면체 정도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보이는 게 눈으로 봤던 거하고 안 봤던 거하고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차이점이 생기잖아. 그러면 집에 우린 집에 늦게 가는구나. 집에 늦게 가면 엄마한테 김치찌개 이런 거 끓여달라고 해. 두부는 내가 넣겠다. 이렇게. 두부가 직육면체 모양이니까 걔를 이렇게 잘라 보시면 단면이 잘 보여요. 왜냐면 이제 내가 얘를 나중에 이쪽에서도 봐야 되고 이쪽에서도 본 모양 봐야 되고 앞에서도 봐야 되고 이제 좀 더 익숙해지면 여기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도 이런 단면들을 이제 우리는 입체를 띄워놓고 못하니까 결국 단면으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단면이 어떤 모양이냐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그게 봤던 모양과 안 봤던 모양은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 때 위에다가 모빌 달아주는 게 이게 공간감각 길러주는 거고 어렸을 때 블록놀이 하는 게 그게 공간감각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는
3살 안에서 대부분 공간 감각이 다 정해져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열심히 시켰으면 4번째 손가락이 길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짧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엄마가 안 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집에 가서 슬쩍 엄마 나 어렸을 때 천장에다 모빌 달아줬어? 이렇게 달아줬으면 뭔가 노력을 하신 거고, 그때는 바빠서 못 달아줬어 이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면과 면은 이쪽에서는 이 한 면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얘랑 얘는 만나죠. 얘는 안 만나죠. 그래서 이제 공간에서는 만난다 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2개밖에 없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내가 잘라서 이면하고 잘랐어. 이렇게 이면하고 요 밑면은 그럼 이제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평면은, 그러니까 공간은 기본적으로 항상 확장을 기본으로 이제 깔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약속 같은 거예요. 확장을 해서 얘네가 만나면 만나는 거고, 확장을 해도 안 만나면 안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과 면 사이의 관계를 이제 보시면, 얘도 이제 한평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요 안에 이제 직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치? 직선이 면 안에 포함되는 거죠. 한평면 안에 있을 때. 그럼 공간에서는 그죠? 얘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직선이 얘네 둘이 이렇게 해서 평행해도 되고, 만나지 않는 거야. 이 면을 확장을 하고 선을 확장을 해도.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한 점에서 이렇게 이제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해가 무수히 많다. 여기는 해가 1개, 얘는 해가 없다. 뭐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하고 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과 선, 면과 면, 면과 선 이런 이제 관계들을 봤는데, 이걸 왜 이제 나누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사이값을 구하는 게 이쪽에서 이제 목적이다라는 거야. 선과 선 사이값, 면과 면 사이값, 선과 면 사이값을 전체를 통해서 구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그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다루는 게 이 사이값. 그래서 우리가 그 여지까지 배운 거 중에 사이값, 두 직선 사이값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구하는 게 코사인 법칙 썼었죠. 세 변의 길이를 알거나 두 변하고 사이값을 알 때, 두 번째는 뭘 쓰면 되지? 탄젠트 덧셈 정리 써가지고 두 직선 사이값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뭐 그 외에 기타, 여기서도 거의 코사인 법칙하고 삼각비밖에 안 써요. 많이 쓰면 코사인 법칙 쓰는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선과 선 사이값은 우리가 공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라고 하면, 평면에서는 뭐 이제 선하고 뭐 평행 이동 시켰잖아요. 공간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해서 삼각형을 만드시면 됩니다. 평행 이동을 해서 이제 삼각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평행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거나 이러면 이제 선과 선 사이각이야. 그럼 삼각형을 만들어 놓으면 사이각을 뭘로 구하면 되지? 세 변의 길이를 하나씩 구하시면 이제 삼각비라든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선과 선 사이각을 구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면과 면 사이각을 구하시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배우는 순서랑은 조금 다른데, 나중에 이제 다 배웠을 때 정사형을 항상 1번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사형은 뭐냐면 정면으로 내린 그림자 뭐 이런 뜻이라서 수선의 발의 모임이에요. 수선의 발의 모임. 그러니까 수선을 쫙쫙쫙쫙 내려가서 그 수선의 발을 알면 정사형을 쓰는 거고, 그게 수선의 발을 모르면 그 다음에 쓰는 게 이면각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사이각을 구할 건데 그러면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맨 처음에 배울 때 얘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이 각이야. 이 전체가 얘가 각 아니에요. 얘는 각의 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전체 도형의 이름이 각이야. 각.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면하고 면하고 두 개가 이제 만나면 당연히 교선이 생길 건데 그러면 요거 이름이 뭐야? 이게 이면각이야. 이 도형의 이름이 이면각이야. 공간에서 얘가 이면각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아. 이거나. 그래서 요로 이제 이면각을 할 건데 이면각은 이건 아마 오늘까지는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수선의 발을 교선에다가 두 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를 일치시키면 요각이 면과 면 사이각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셔도 되고 뭐 이렇게 내려서 삼각형을 만드셔도 되고 뭐 삼각형을 할 때 만들어서 뭔가를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두 개밖에 못 하겠네. 원래는 3번이 내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면과 면 사이각일 때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위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과 면 사이각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라고 하면 면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선이 있으면 선과 면 사이각의 정의가 이 선 위에서 이 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시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각을 선과 면 사이각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죠? 요 길이라든지 뭐 이런 길이들을 알면 나중에 저 사이각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각들을 구하러 가려고 뭐도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에 이제 3페이지에 있는 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헷갈리거나 할 때 그게 뭐였는데 하면서 이제 따져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에서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자, 이쪽에서는 공간도형 앞에서는 증명 나올 게 딱 요 단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내. 그러니까 4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 이거 증명을 해놨잖아. 요 증명 하나랑 그 다음에 4페이지 오른쪽에 직선과 평면이 평행 이제 요 두 개 여기서 나오는 증명은 되게 타당한데 이걸 쓰래. 그래서 과거나 이렇게 서술형 위주로 보는 학교들은 여기 직선과 평면의 평행 요거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하나씩 증명하라 막 이런 식으로 내더라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건 나중에 천천히 자기가 해보시고 일단 이게 평면 중에 뭐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정의는 어떨 때 수직이다라고 하면 자 만약에 요 위에 어떤 우리가 평면을 아까 한 평면의 결정 조건이 만나는 두 직선이거나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뭐 만나는 두 직선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 두 직선으로 이 면이 결정이 된 거예요. 칠판이. 그러면 자 만약에 얘 수직인 거, 요 직선의 수직인 거가 얘도 있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다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직선의 수직인 건 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아도 다 있는 건데, 이제 그러면 얘도 수직이고 얘도 동시에 수직인 애를 이제 하나 골라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교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얘 수직인 애는 얘를 바탕으로 이렇게 한 바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애들이 다 수직이지, 그지? 이 직선에다가 그 다음에 뭐
어디갔어? 얘도 마찬가지로 얘에 대해서 수직인 애들은 얘 이렇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애들이 다 수직이지. 근데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인 애는 얘밖에 없잖아. 물론 이제 반대편에도 있는 건데 얘를 뚫는 직선이니까 요거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이려면 평면 위에 임의의 두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면 수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게 수직 조건이 제일 중요해. 대부분 물어보는 게 다 수선의 발이 몇 개냐 뭐 이런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정삼형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여기서는 얘하고요. 얘하고 얘가 아까 정사각뿔 두 개 붙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수직이라는 게 이제 금방 보였는데 이제 얘를 이제 증명을 하면 얘네 둘이 이제 무슨 관계냐라고 하면 이제 꼬인이치죠. 꼬인이치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똑같으니까 이게 이제 수직 이등분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수직이고 요점에서 딱 만나서 이게 하나의 면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치? 만나는 두 직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얘는 이 면 위의 점이 되는 거고 그럼 요 놈은 이 면에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니까 이 면에 있는 이 두 직선하고 수직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요 놈이 이 면에 대해서 수직이다. 이 면을 지금 딱 뚫고 있는 거야 수직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 면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얘하고 얘는 당연히 수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이해가 안 돼? 되지? 그래서 그게 직선하고 평면의 수직인데 요거는 그 직선 평면 수직 그 증명은 굉장히 잘 나오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쪽 뭐 평면하고 뭐 두 평면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 이제 증명하는 것들은 나중에 한 번에 또 모아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평면에서부터 공간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을 이제 생각하는 걸 이제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나오는 문제들은 뭐 어떻게 생겼냐면 전개도를 가지고 얘를 입체를 만들 건데 근데 만들어진 모양을 준단 말이지. 만들기 전에 모양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걸 줘.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만들 때 봐봐. 얘를 만들 때 얘를 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 면을 접어서 올리고 이쪽도 접어서 올리고 이쪽도 접어서 올려서 위에서 이렇게 탁 만나야지 입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도 얘를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문제는 뭐 얘를 가지고 이렇게 접었더니 얘가 뭐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가 있더라. 뭐 이런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접힌 모양만 놓고 보지 마시고 그냥 누웠다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 그럼 얘도 얘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중간에 어디서 탁 멈춘 거야. 요거 자체가.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얘 뭐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요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완전히 탁 눕혔을 때는 요점이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얘가 이렇게 점점 움직일 때 요 위에서 밑면에다가 수선해발 이제 내릴 거야. 그럼 그 수선해발은 어디 있냐면 완전히 누웠을 때는 여기고 이쪽으로 완전히 누워있을 때는 여기니까 수선해발이 요 위에 있겠지. 이렇게 쭉 하면서 이 꼭지점에서 밑에다 뚝뚝뚝뚝뚝 떨어뜨린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요점이 착 했을 때 위에서 만나는 한 점이야. 거기서 이렇게 뚝 떨어뜨린 점이 요점이 되는 거고, 그지? 이 세 개가 동시에 일치해야지만 입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겠죠. 위에가 두 개 있으면 위에가 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1번에서 기억은 뭐 정사면체 만드는 거니까 뭐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꼭지점에서 접는 대변에다가 대변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뭐라고 해야지? 마주보는 변에다가 이렇게 점점점점해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린 거를 이제 해보고 각각 꼭지점에서 그러면 이제 그게 한 점에서 모이면 입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니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니은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수직으로 그 마주보는 점선 있는 데다가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쭉쭉쭉쭉 이제 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 중점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얘는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수선의 발이 떨어질 거고 얘는 수직으로 여기에 수직이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위에 떨어질 거고 얘는 요거에 어떻게 생겼어? 요거에 수직으로 이렇게 된 데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만나긴 하는데 그죠? 얘가 움직일 거지? 얘가 움직일 거잖아. 그러니까 세 개가 한 점에서 못 만나는 거야. 뭐 얘도 이렇게 와서 여기 완전히 눕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수선의 발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디귿도 해보시면 수선의 발이 일치하지 않아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체를 일단 만든 모양은 대부분 이제 상상을 해야. 근데 거기서 내린 수선의 발이 중요해. 수선의 발이. 그럼 이제 3번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두부를 잘라 보면 되지. 자, 삼각형 나옵니까? 네. 어떻게 자르면 나옵니까? 아무렇게나 이제 조금 모질라게 자르면 되죠. 그럼 정삼각형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등변 삼각형 나옵니까? 나옵니다. 네. 직각삼각형 나옵니까? 네. 직각삼각형 나옵니까? 아니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가지고 이쪽 그 직사각형의 반만 모으면 되지 뭐. 삼각형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나옵니까? 네. 어떻게 해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세로로 딱 자르면 되는 거죠? 네. 정사각형이 아닌 마름모 만들 수 있습니까? 내변의 길이가 같게? 이 문장 골라야 봐. 집에 가서 꼭 눈으로 하긴 눈으로 내가 정보를 안 받는 이유가 눈으로 안 봐서니까. 네. 이렇게 자르시면 요 길이 똑같게 만들 수 있지. 야, 와. 마름모 나옵니다. 와. 그러면 오각형 나옵니까? 오각형?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옵니다. 오각형 뭐 쉽지 않게 이거 쉬워. 그지? 와, 오각형 만들 수 있습니다. 나오겠다. 육각형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칠각형부터는요? 아닙니다. 안 나옵니다. 그죠? 만나는 점이 6개가 한 개라서 됐네? 한 개씩 잘라보면 이렇게 각도를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잘라보시면 된다고. 어차피 뭐 누구는 먹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앞에는 1은 기본적인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열에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면을 n개의 직선으로 분할했을 때 나누어진 영역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제 뭐 이런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을 몇 개 그어가지고 이제 나눈 영역들이 이제 몇 개가 되느냐. 직선 하나 그으면은 당연히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두 개의 직선을 그으면 얘랑 평행하게 긋거나 평행하지 않게 긋거나 두 가지가 있잖아. 네. 그럼 평행하게 그으면 짠짠짠 세 개가 되는 거고, 평행하지 않게 그으면 네 개가 되는 거니까 평행하지 않게 그어야 최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요리사들이 착착착착착착착 해서 10번 칼질하면은 파가 몇 조각 나 있어? 11조각 나 있는 거야. 평행하게 하면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나중에 걔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층을 쌓아서 또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한 번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평행하지 않게 해야지 최대가 나와. 최대가. 네. 그럼 이제 하나를 직선을 더 그으면요, 얘랑도 평행하지 않아야 되고 얘랑도 평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이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세 점이 만들어지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만나지도 세 직선이 한 점에서 안 만나게 이렇게 해야 최대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개의 직선으로 하면 11개. 11개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수열에서 했을 때 우리가 그 점화식으로 풀면 n 플러스 1개의 직선으로 이제 그 영역을 나눴을 때 최대값은 미리 딱 이렇게 n 개의 직선으로 나눠져 있대.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직선을 하나를 이렇게 쭉 그으면 하나 생기고 하나 생기고 하나 생기고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까지 하면 n 개가 생기고 여기 하나가 더 생기니까 n 개에서 n 플러스 1개만큼 이제 더 생기는 게 이제 점화식. 이건 수열에서 하시죠. 그래서 얘가 아니면 뭐 그걸로 해도 되고, 이게 그 2고 여기서 여기 갈 때 2 더한 거고, 그죠? 여기서 여기 갈 때 3 더한 거고, 여기서 여기 갈 때 4 더한 거고, 여기서 여기 갈 때 5 더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개차 수열로 풀면 A에는 2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플러스 1, 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2 더하기 2분의 n-1 더하기 n-1이니까 얘가 1 더하기 n 더하기 2분의 n-1 이렇게 돼서 이게 nc2가 되는 거고, 이게 nc1이 되는 거고, 얘가 nc0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2차니까 2차 이하에 선이 하나도 없어. 그게 면. 선이 있어. 이게 선의 개수. 선이 두 개가 딱 고르면 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2차 이하의 면선 점의 개수를 세시면 이제 나누어진 영역의 최대값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맨 처음에 면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제 직선이 이렇게 하나를 그으면 요 면이 새로 생겼으니까 얘를 직선에다 대응을 시키고, 또 직선을 하나 또 이렇게 그으면 얘는 원래 있던 거고 얘는 얘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이제 했으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얘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이렇게 대칭을 시켰는데, 여기가 또 하나 새로 생겼잖아. 그래서 요 부분이 요 점에 대해다 이제 대칭을 시켜서 점의 개수, 선의 개수, 면의 개수를 이렇게 이제 세시면 이 영역의 최대값이 된대. 이 평면을 왜 먼저 하냐면 이걸 바탕으로 공간을 하려고 그런 거야, 공간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케이크를 자르자. 이제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럼 얘를 이제 자른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자르면요 2조각이죠.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자르면 4조각이죠. 세 번째는 해서 최대가 나오도록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위에서 자르면 7제곱이 최대지, 한 평면에서 잘랐으니까. 근데 이렇게 자르면 8조각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 면으로 이제 자르는 거야. 4, 8까지는 상상이 금방 되는데, 근데 그럼 4번을 했을 때는 얘가 몇 조각이 나오도록 잘라지느냐? 최대로. 그걸 집에 가서 잘라서 확인을 해보라는 거야. 다 세 군데 잘라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최대냐.
뭐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이제 피하도록 이렇게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잘라 보시면 15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실 머릿속으로 이게 딱 15개가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보이는 사람들은 엄마가 준 거야, 엄마가. 집어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그럼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는 이게 이 n이 면의 수. 3차원 공간을 이 면으로 이제 칼질을 하는 거예요. 칼질을. 그러고 보니까 막 그런 거 생각나네. 케이크를 3등분 했더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0.3333, 0.3333, 0.3333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0.0001은 어디 갔지? 이렇게 하면은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칼에 묻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칼에 묻었다. 그래서 이 면의 수로 이제 자르는 거야. 그러면 하나 하면 이렇게 되고 두 개 하면 이렇게 되고 세 개 하면 이렇게 되고 네 개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n 개의 면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원래 근데 면이 원래 막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선택을 하면 이 면이 생기면서 이제 이 평면을 가르는 거야. 그래서 얘는 면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3차원 공간인 거고요. 얘는 면의 수가 되는 거고 면이 두 개가 만나면 뭐가 생겨요? 교선이 생기니까 이 교선이 생기는 거고 자 면을 세 개는 골라야 교선이 두 개 이상이 나와서 교점이 생기니까 이제 3차원에서는 이 3차원 밑에 있는 면, 선, 점, 공간 뭐 요거를 이제 다 세주시면 개수가 됐네. 공간이 하나 이제 면이 4개 면과 면이 만나면 교선이 되는데 이제 이게 6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면을 3개는 골라야 점이 처음 생기니까 이게 4개 그래서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15개가 나오죠. 그럼 그 다음 거는 사실 6번, 5번, 6번 했을 때는 사실 상상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2차원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증명은 그 뒤에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수학적 기납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2차원일 때는 2까지, 3차원일 때는 3까지, 4차원일 때는 4까지, 5차원일 때는 5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화를 할 수 있겠네. n차원 요소를 n-1차원 요소로 분할했을 때 최대값 뭐 4차원도 잘 안 보이는데 뭐 3차원도 잘 안 보이는데 n차원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긴 하지만 수학에서는 그렇대. 이론적으로. 그럼 이때는 자 NC0, NC1, NC2, NC3 이렇게 쭉 가서 3차원이 3까지였죠? 4차원이 4까지고 2차원이 2까지였으니까 n차원은 NCn까지야. 그래서 얘가 부분집합처럼 이렇게 기하가 조합이 되고 집합이 되고 이렇게 하나로 다 묶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얘도 서울대 특기자 문제의 후보야, 후보. 아직 안 나와서 얘는 후보, 아까 건 나온 거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얘도 쟤랑 구조가 똑같은 게 앞에서부터 규칙을 찾아가지고 찾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규칙을 찾아가지고 뭐 그냥 막 푸는 문제도 물론 있는데 그 앞에서 규칙을 조금씩 줘서 그 다음에 탁 찾아나가는 이런 형태 꼴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4번에서 공간을 3번의 칼질로 나누어지는 거는 착착착 하면 4개로 할 수 있죠. 제일 단순하게. 그 다음에는 착착 이렇게 2개는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게 하면 6개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착착 뭐 이렇게 이제 중앙에 삼각형이 나오도록 자르면 7개가 가능하고 하나, 둘,
옆에서 이렇게 착 자르면 8개가 가능하니까 안 나오는 게 5개짜리는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갔는데 진짜 5개짜리를 만들면 이제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아벨상 막 이런 걸로. 그래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니까. 네? 아벨상 몰라요? 노벨은 수학상이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아벨이 이제 그 수학에서 노벨상 같은 게 아벨상인데 아벨상. 그러니까 수학에서 유명한 상이 아벨상이 있고 필즈상이 있어. 근데 그 아벨이 그게 원래 더 유명한 상이야. 필즈상은 나이 제한이 있어. 40세 이하만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외에 페르마 마지막 정리 한 사람이 그 38살에 이거를 책을 내놨는데 이거를 그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수학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증명을 막 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뭐가 조금 오류가 생겨가지고 얘를 수정을 해서 내는 게 41살. 그래서 상을 못 탔다. 뭐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4번은 5개짜리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6번, 7번, 8번 이런 것들을 그냥 위치관계 앞에서 조금 설명하려고. 그럼 이제 6번은 AF하고 BG 선과 선이니까 평행이동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AF하고 BG는 AF를 저기 DG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버리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DGB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수직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니은디귿 리을도 선과 선 사이각은 평행이동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사이각을 구하는 거야. 8번은 ABC, ACD의 무게중심을 각각 PQ라고 하자. 그럼 무게중심이니까 우리가 이제 2대1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죠. 얘는 정사면체 이런 말 없으니까. 그러면 CD하고 BQ는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납니다. 그죠? 연장을 해도 평행하지도 않고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죠. AD하고 BC도 마찬가지 꼬인 위치에 있죠. PQ하고 BD는 얘가 무게중심이라서 얘가 2대1 그치? 2대1 그러니까 요 PQ 하면 여기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얘가 중점이지? 됐나요? 그럼 요 삼각형에서 놓고 보면 얘하고 얘가 평행하죠? 근데 얘하고 얘도 평행하죠? 여기 중점이니까 얘는 연장을 한 게 그지? 항상 연장해서 생각을 해.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얘랑 얘도 평행하죠? 그래서 디귿은 꼬인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래서 이제 평행 이동해서 삼각형을 만든다까지는 했고 13번은 아까는 했으니까 우리 이제 여기 선과 선 사이각은 아까 두 번째 평행선을 긋는다 이것도 했으니까 12번을 한번 생각을 해봐. 12번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뒤에를 차근차근 나갈 테니까. 오늘은 공도 숙제는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저 2차 곡선까지 요 부분 다른 거 많이 하지 마시고 방학 때 수학을 많이 해라. 아니면 이제 나중에 시험 기간에 이렇게 증명이랑 이런 거는 따로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해두시든지 그러면은 그때 그것만 싹 보면 되잖아. 나중에 가서 정리하고 이런 거 그리고 선과 선 사이 각은 평행사변형을 만들거나 평행사변형 평행 이동시켜서 삼각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평행선을 그어서 평행한 두 개를 이용을 한대. 근데 얘는 BM을 이렇게 이동하거나 CN을 이렇게 이동해도 또 공간에 떠 있으니까 그게 눈에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평행 이동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는 힘들고. 그럼 두 번째 방법인 평행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사면체 이런 건 나중에 다 외울 거니까 뭐 높이랑 뭐 이런 거는 중점이야. BM 그 다음에 CN 여기도 중점. 자, 얘를 이렇게 옮겨봤자 앞으로 나올 거고 쟤 이렇게 가봤자 뒤로 갈 거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평행하게 뭔가를 그을 거면 얘를 이렇게 중점 이렇게 잡으면 그지? 요 CN을 이랑 얘가 평행한 거죠? 중점 연결점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요 삼각형에서 요 각을 구하면 되는 거지? 얘랑 평행하니까 그럼 요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정사면체고 그러면은 삼각형에서 사이값 구하는 거는 변의 길이 구하러 가는 거예요. 변의 길이. 그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삼각비를 쓰거나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지. 편의상 한 변의 길이를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고요. 그죠? 요 길이가 4가 되는 거고 요 사이각은 60도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지? 두 변하고 사이각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얼마지? 16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4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17에서 4 빼기 여기가 루트 13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4, 2 이거 중점이니까 수직이지. 그래서 2 루트 3 나오고요. 얘가 2 루트 3이니까 얘가 루트 3이잖아. 그지? 그러면 2 루트 3, 루트 13에서 요 사이각을 우리 이제 구하면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각이 되는데 코사인 값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코사인 값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 코사인 법칙 써라 이거고 탄젠트 물어봤을 때는 탄젠트 덧설명에 쓰라는 거고 사인 물어봤을 때는 넓이로 접근해라고 이런 얘기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제 쓰시면 되겠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 루트 3 루트 3이니까 6인가요? 그 다음에 6 더하기 3 빼기 13이니까 왜 음수지? 12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진짜 6이 아니에요. 네? 12. 6이 아니라 10. 아 네네 4, 3, 12 그래서 15에서 7 빼면 2 그래서 6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코사인 값이 됩니다. 그죠? 코사인 법칙을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그 다른 거를 못해서 그 쓸 수 있는 게 삼각비하고 피타하고 코사인 법칙 세 가지만 가지고 뱅글뱅글 길이들을 구하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이제 14번부터 다시 확인할게요.